70대의 이 8가지 습관만 있다면 당신은 이미 행복한 노년을 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의 나침반입니다. 오늘은 매우 특별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지난달 서울의 한 실버타운에서 만난 85세 김순자 할머님의 말씀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아 있습니다. 젊은이, 행복한 노년은 결코 돈에서 시작되지 않아요. 내가 70대부터 차근차근 실천한 이 습관들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어요. 지금 내 나이가 85세지만 매일 아침이 기대되고 설레는 건 바로 이 습관들 덕분이에요. 오늘은 그분의 이야기와 함께 제가 3년간 전국의 실버타운과 복지관을 방문하며 만난 행복한 노년을 사는 분들의 특별한 6가지 습관을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은퇴를 앞두신 분들께 꼭 필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첫 번째는 새로움을 배우는 즐거움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시는 76세의 박정숙님의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처음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강좌를 시작했을 때가 기억나요. 전원 버튼 누르는 것조차 떨리던 손이었죠. 첫날은 정말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강사님께서 하루에 하나씩만 배우자고 하시더라고요. 첫 주는 전화 걸고 받는 것만 연습했어요. 그 다음 주는 문자 보내는 법을, 그 다음엔 카카오톡을. 이렇게 6개월이 지난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도 배우고 손주들과 영상통화도 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예요. 지난주엔 손녀가 할머니가 요즘 너무 멋있다고 하더라고요. 박정숙님은 스마트폰 공부를 시작으로 이제는 영어 공부까지 도전하고 계십니다. 일주일에 5개씩 새로운 단어를 외워요. 손주들이 시험도 봐주는데 할머니가 시험 본다고 하니까 더 자주 오더라고요. 치매도 예방되고 손주들과도 더 가까워지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나요? 모 대학교 노인교육연구소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것을 배우는 노인의 치매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47% 낮다고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높은 노인일수록 우울증 발생률도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노인교육 전문가 김모 교수는 이렇게 조언합니다. 학습을 시작할 때는 반드시 작은 목표부터 시작하세요. 매일 30분씩 새로운 것을 배우되 처음에는 아주 쉬운 것부터 도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스마트폰 활용법, 외국어, 악기 등 무엇이든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는 현대 사회에서 필수적인 도구가 되었으니 기본적인 활용법은 반드시 익히시길 바랍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학습 모임의 중요성입니다. 혼자 하면 쉽게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저는 동네 도서관에서 같이 배우는 친구들을 만났어요. 이제는 수다 떨며 공부하는 게 일상이 됐답니다. 서로 모르는 것도 알려주고 함께 웃으면서 배우니까 어려운 것도 쉽게 느껴져요. 라고 박정숙님은 덧붙이셨습니다. 두 번째는 마음의 근력 키우기입니다. 부산에 사시는 72세의 이영수님의 사례가 특히 인상적입니다. 은퇴 후 처음 3년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면서 이제 난 쓸모없는 사람이 됐구나 하는 생각에 우울했죠. 그러다 우연히 복지관 상담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에게 감사일기를 써보라고 하시더라고요. 이영수님은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다고 합니다. 처음엔 적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비가 와서 좋다 이런 사소한 것부터 시작했죠. 한 달쯤 지나니까 하루에 5가지씩 적게 되더라고요. 6개월이 지나자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어떤 감사한 일이 생길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멋진 하루가 될 거야 라고 외치는 게 습관이 됐답니다. 긍정적인 자기 암시는 실제로 세로토닌과 같은 뇌의 행복 호르몬을 증가시켜 우울증 예방에 도움을 준다고 설명합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의 긍정적 활동은 하루 전체의 기분을 좋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을 칭찬하는 습관은 매우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실제로 모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의 행복지수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62% 높았고 우울증 발병률은 45% 낮았다고 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6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한 그룹에서 이러한 효과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명한 장소 선택입니다. 대구에서 만난 황철수님 73세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은퇴하고 처음에는 집에만 있었어요.
TV 보다가 잠들고 일어나서 또 TV 보고. 그러다 우연히 집 근처 도서관에 들렀는데 그게 제 인생을 바꾸었죠. 매일 아침 8시면 도서관에 갑니다. 신문도 보고 책도 읽고 때로는 문화 강좌도 듣죠. 주변 어르신들은 왜 매일 그리 멀리 가느냐고 하시지만 저는 이곳이 제 활력소예요. 특히 도서관에서 만난 독서 모임 친구들은 이제 제 인생의 보물이 되었답니다. 매주 수요일이면 책 한 권을 정해서 토론도 하고 서로의 인생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다 보니 이제는 하루가 너무 짧게 느껴져요. 모 복지재단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문화시설을 이용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50% 이상 낮다고 합니다. 특히 주 3회 이상 도서관이나 복지관을 방문하는 노인들의 경우 인지기능 저하 속도가 현저히 늦춰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박모 노인복지 전문가는 장소가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인생을 만든다며 특히 도서관, 복지관, 공원 같은 공공장소는 안전하면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노년의 최적의 활동 공간이라고 조언합니다. 더불어 노년기에는 장소 선택이 매우 중요한데 접근성과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특히 도보 20분 이내의 거리에 있는 장소를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번째는 따뜻한 스킨십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김영자님 71세과 박영호님 73세 부부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46년을 함께 살았지만 손 한 번 잡아본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세대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작년에 남편이 큰 수술을 하고 나서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남편과 3초 포옹으로 하루를 시작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이 작은 습관이 우리 부부의 일상이 되었죠. 손잡고 산책하는 30분은 하루 중 가장 행복한 시간이에요. 박영호님은 처음에는 쑥스러워서 아내 손을 잡는 것조차 어려웠는데 지금은 아내 손이 내 손에 없으면 허전할 정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손주들도 우리가 달라졌다고 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요즘 더 행복해 보인다고요. 규칙적인 스킨십을 하는 노인 부부의 경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가 평균 32% 낮았고 면역력 지표는 28% 높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부부간의 정기적인 스킨십은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심리적 안정감이 인지기능 유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습관을 만들기 쉽지 않다는 점을 알지만 한번 시도해보세요.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예요. 다섯 번째는 건강한 식사와 운동 습관입니다. 강남구에 사시는 박모님 75세의 사례는 많은 분들께 희망이 될 것 같습니다. 3년 전만 해도 고혈압, 당뇨 때문에 약을 10가지나 먹었어요. 그러다 의사 선생님께서 생활 습관부터 바꿔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아침 6시면 일어나 공원을 3바퀴 돕니다. 처음엔 한 바퀴도 힘들었는데 이제는 일과가 되었죠. 식사는 채소를 반찬의 70%로 하고 저녁 7시 이후엔 먹지 않아요. 특히 아침 식사는 꼭 챙겨 먹고 점심은 가볍게, 저녁은 더 가볍게 먹으려고 노력합니다. 덕분에 약이 3개로 줄었어요. 체중도 7kg 감량했고요. 여섯 번째는 마음을 나누는 관계 만들기입니다. 용산구의 72세 최순자님은 매주 목요일 오후를 우리들의 다방이라고 부릅니다. 27년 전 아파트 입주민 모임에서 5명이 의기투합했어요. 처음엔 그저 수다 떠는 모임이었는데 이제는 서로의 건강도 챙기고 고민도 나누고 누군가 아프면 병원도 같이 가주고 힘든 일 있으면 밤늦게라도 달려가죠. 이 모임이 있어 외롭지 않아요. 우리끼리 약속이 있어요. 아무리 바빠도 목요일 오후 2시에는 꼭 만나기로요. 27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았답니다. 정기적인 모임을 가진 노인의 평균 수명이 3.2년 더 길었고 특히 20년 이상 지속된 모임의 경우 구성원들의 치매 발병률이 현저히 낮았다고 합니다. 진정한 친구 관계는 면역력 강화에도 도움이 된다고 정모 교수는 설명합니다. 이제 마무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8가지 습관, 한 번에 다 시작하실 필요 없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 천천히 시작하세요. 우리의 인생은 마라톤이니까요. 지금까지 말씀드린 습관들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큰 변화가 아니라 작지만 지속 가능한 실천이 중요합니다. 85세 김순자 할머님의 말씀처럼 70대는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밤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나의 진정한 인생은 지금부터 시작이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이 습관들로 인해 더욱 행복해지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